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498만원이고요. 오늘은 본전입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 좀 난감하죠. 2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1월부터 6월 30일까지로 지금 전업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2주차입니다. 2주차인데 여전히 본전입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약간 뭡니까, 조바심이 난다 그래야 되나요? 시장이 나쁘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시장이 좋은데 수익이 안 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계속 정말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제가 처음 이제 전업해갖고 이제 1,500만 원으로 시작하고 나서 또 처음부터 손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요. 배팅을 원래 계획은 제가 100만 원 배팅에 추가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승부를 걸려고 잡았는데요. 지난주도 좀 그랬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게 좀 불안했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좀 조심하다 보니까 처음 배팅을 100만 원을 못하고 100만 원을 3등분 해갖고 3분의 1 배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액을 하다 보니까 조금 벌었다 조금 까먹었다 뭐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종목 수를 줄이면서 조금 더 집중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진짜 좀 강력한 어떤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좀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말 좀 쉬고 나서 월요일부터는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어차피 이제 6월 말까지 해서 끝나기 때문에 뭐 이러주거나 저러주거나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지난밤에 미증시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CPI 결과 발표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전년 대비 6.5%로 봤는데 딱 6.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예상 목표치와 일치했을 경우에는 이제 재료 노출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살짝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는데요. 시장이 지금 워낙 좋다 보니까 그것도 안 내려오고 그냥 밀어 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는 아니었지만 해외 증시 보시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4% 올랐네요. 이거 기록을 못 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CPI 지표 발표가 나오고 나서도 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녁 정도는 조금 더 그래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발표 나는 날은 올라가 놓고 그 다음날 쭉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게 쭉 내려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6.5% 예상하고 있는데 6.5% 나왔는데 그걸 악재로 둔갑시켜갖고 밑으로 두드려 패기에는 조금 오바죠. 그래서 대충 요 정도 선에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미국 증시도 단기에 많이 올라온 게 있으니까요. 대충 요 정도로 눈치 보든지 아니면 위쪽으로 올라가든지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일단 상승 쪽으로 보고 배팅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유럽 증시가 지금 엄청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독일 증시가 지금 앞쪽에 있는 저항대 뚫고 지금 올라가 버렸거든요. 월봉으로 봤을 때 거의 최고치까지 다 와갑니다. 이건 아마도 뭡니까, 러시아 가스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에너지 뭐 불안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날씨가 되게 따뜻해 가지고요.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해소됐다 이러고 이제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 증시는 지금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게 중국 증시도 여전히 좋죠. 오늘 특징적이었던 게 일본 증시가 얘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갑자기 혼자서 그냥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이 일본 증시가 툭 떨어지면서 국내 증시에도 약간 충격을 줬었어요.
제가 짐작하건데 미국 선물 지수하고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대충 요렇게 참고해가지고 매매를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본 증시가 툭 빠지니까 그것도 뭐 조금도 아니고 1.25%는 툭 떨어지는 바람에 요거 왜 떨어졌는지 혹시 이유하시는 분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일본의 어떤 금리 부분 요런 데서 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일본 증시 혼자서 그냥 오버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증시도 살아있고 대만 증시도 뭐 무난하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본 증시 자체의 어떤 악재가 아닐까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 여전히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상승 쪽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운 좋으면 추세 전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금은 그니까 바닥권에서 반등 요런 느낌이었는데 요거 그냥 잘만 매물수하면 잘 하고 시장 분위기만 조금만 좋아진다면 턴 해가지고 상승 추세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를 살짝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좋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국내 증시는 코스닥이 오늘 많이 못 올랐습니다. 3분봉으로 봤을 때요. 아침에 미증시 상승해 놓으니까 아침에 좀 들어올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오늘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거래소는 외국인이 거의 한 5,700억 매수를 했는데요. 코스닥은 한 700억 정도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거래소는 2,000억 정도 매수했는데 코스닥은 한 380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이것도 거의 한 1,0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줄여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래소 쪽으로 매수를 하고 코스닥 쪽은 자꾸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합쳐보면 밑으로 빼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하루 종일 홍보했었고 마지막에 요거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했던 물량을 줄이면서 쭉 들어올리면서 상승 전환하고 끝이 났습니다. 제가 속상했던 거는 요 내려오고 있을 때는 거의 잘 버티고 있었는데 그 다음 요거 싹 들어올릴 때 수익이 좀 났었어야 되는데 제가 가진 종목들이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게 좀 속상했습니다. 그 종목을 좀 잘 못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다. 뭐 급나갈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현재 나온 재료를 다 종합해보면 긴축 우려감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는 그걸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밑으로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악재가 해소됐다 보면 될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은 지금 2월쯤에 어떤 정전 협의를 한다는 이런 식의 뉴스가 한번 오늘 또 나왔던 것 같고요. 하여튼 이쪽에서 지금 뭔가 약간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휴전 이야기도 나오고 정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 부분만 이제 해결이 돼버리면 악재가 다 해소돼 버리니까 위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대충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나쁘지 않다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 제가 봤던 오늘 시장의 특징주인데요. 한국항공우주 오늘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방위 산업 부분이 지금 계속 호재성 뉴스가 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가 강하게 올라갔고, 좀 속상했던 거는, 제가, 퍼스텍을 어제 이 원봉으로 내려갈 때 손절했는데, 오늘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한 개인데요. 밀려가지고 손절하고 나면은 반대로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잡아놓으면, 뒤로 밀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이 세력들이 하고 있는 거에 당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누르는데 눌렸다가 손절하고 나면 튀어올라 버리니까 이게 이제 뭐 운이 나쁜 건지 실력이 나쁜 건지 어쨌거나 그래서 다시 튀어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종가에 다시 매수했습니다. 어제 여기서 손절하고 4% 올라가고 다시 사는 이런 불상사가 계속 생기고 있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부분 있죠. 데이터 솔루션 이날 잡았다가 이거 내려왔을 때 여기서 손절했거든요. 손절했는데 어제 내려와 놓고 오늘은 다시 또 떠버렸습니다. 위로. 그러니까 제가 손절했는 가격보다 위에서 끝나버렸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데이터 솔루션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늘 줌 인터넷이 상한가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데이터 관련주가 뜨면서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특징적이었던 게 지금 가장 핫한 게 로봇하고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이
그 어제 한번 쭉 조정 봐놓고 오늘 다시 들어올려 버렸죠.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의 대장격인데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줬고, 그다음 인공지능 쪽에는 제가 봤을 때 솔트룩스 얘가 제가 봤을 때 대장인 것 같거든요.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강하게 올라가는데 이것도 제가 셀바스 AI를 여기서 한번 매매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아마 제 기억에 이거 내려올 때 손절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튀어올라 버린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뭔가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손절하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실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못 참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거나 이 부분을 계속 노력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 이 종목도 아마 이게 재료가 뭐였죠? 예, 인공지능 뭐 AI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강하게 치고 올라온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시장의 핫한 테마가 인공지능하고 로봇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그리고 다른 쪽 지오소프트 이 종목은 오아시스인가 뭐 그 종목이 상장되는데 거기 지분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지분 평가가 몇 천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올라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뭐 들어갈 수 있는 뭐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고요. 뭐 대충 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태경 BK 손절했습니다. 이거 어제 괜히 잡아갖고 기분 좋았다가 어제 여기서 잡았다가 오늘 여기서 뭐 손절했으니까요. 뭐 합치면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아깝죠. 어쨌거나 손절했습니다. 이게 약간 그래도 이만큼 안 빠지고 여기에서 손절했으니까 좀 덜 억울합니다. 일단 손절했습니다. 이거 그 리튬 어쩌고 해서 광산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거 안 먹히네요. 그래서 그 손절했고요. 그 다음 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일단 화장품 관련주 4종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이게 어느 게 대장인지 몰라가지고 오늘은 또 한국 화장품 제조 이 종목이 또 대장으로 강하게 올라갔고요. 이게 뭐가 대장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 클리어부터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매수했습니다. 여기 지금 다 처음에는 30만원씩 매수했는데 클로레이까지 해서 4종목을요. 화장품 관련주 중에 그나마 제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것 한 개를 잡으니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거 아니고 딴 게 자꾸 올라가 버리고 제 건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4개를 종목 4개를 딱 선정해 가지고 이걸 균등하게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비중을 약간 높였어요. 어떻게 높였냐면 안 내려오고 오늘 약간 살아 있길래 이 부분은 이제 그 1월 말 되면은 비자 중단했는 게 다시 해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 재료도 있고 그다음 실내 마스크 해제 재료도 있고 그다음 중국에서 뭐 불매운동 이런 소리만 안 나온다면 시간이 지나면 중국도 확진자가 꺾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른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됐는데 중국만 특별하게 그거 안 꺾인다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중국도 확진자가 꺾인다면 뭐 개방해가지고 대충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그걸 호재로 해가지고 밀어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화장품 관련주는 이제 분할해서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30만원대 정도 매수하고 오늘 추가로 또 30만원씩 더 매수했습니다. 뭐랬냐면 일단 이차환불 요거는 100만원 채웠습니다. 왠지 얘가 좀 그나마 대장격인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 33만원 오늘 추가로 또 33만원 잡아가고 100만원 맞췄고요. 그 다음 클리오는 오늘 약간 밀리길래 그냥 놔뒀습니다. 어제 67만원 갖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코스메카 코리아도 33만원 잡았는데 오늘 또 추가 더 잡았고 이것도 100만원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차환불 100만원, 코스메카 코리아 100만원, 클리오는 67만원 가지고 있고요. 클로레이 이 종목은 워낙 뭐 자꾸 올랐다 내렸다 하길래 이게 좀 불안해가지고 얘는 그냥 33만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일단 분할해가지고 대충 100만원 정도 잡았고요. 요건 요대로 조금 지켜보다가 저걸 봐야 되겠죠. 중국하고 관계 요 부분에 중국 확진자 숫자라든가 중국과의 갈등 요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좀 괜찮아진다면 추가로 좀 더 매수해가지고 승부를 거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 이제 중동 쪽이나 그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서 오늘 제가 들었던 뉴스는 이 루머성으로 나온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쪽에서 2월쯤에 정전
수출비를 할 뭐 이런 쪽의 뉴스가 한번 나왔던 것 같고요. 그 자꾸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그 예측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가 최근에 돈바스 지역에서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거점 부분을 공격을 강하게 하는 이런 뉴스도 있었고, 뭐 대충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계속 전쟁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지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유엔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협상하는 이런 부분들을 유엔 주도 하에서 협상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는 러시아도 제안했죠. 우크라이나한테 대충 그냥 그 휴전하는 쪽으로 한반도 휴전식의 어떤 휴전을 하자 뭐 이렇게 제안하고 있고, 양쪽에서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 조율될 가능성, 이런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 경제사절단 가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 내일 출발하죠. 14일부터 16일까지.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재료 이런 것들에서 움직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한미글 롤부터 유신 뭐 도하엔지니어링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그 오늘 조금 바꿨습니다. 도하엔지니어링하고 유신을 과감하게 날려버렸어요. 이거 뭐 100만원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날려버리고 한미글 로버를 20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얘가 대장인 것 같아서 그 이제 어리가 대장인지 잘 몰라가지고 얘 100만원 얘 100만원하고 유신 100만원하고 도하엔지니어링 100만원 뭐 대충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이게 갈 때는 그 지금 올라가는 순서를 보면 대충 히림이 움직이면 한미글 로벌이 움직이고 여튼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대장 그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등주 3등주 잡고 있는 것보다는 대장 쪽으로 몰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글 로벌을 200만원으로 맞추고요. 유신하고 도하엔지니어링은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감하게 종목을 줄이고요. 그 다음 그 현대에버다임을 그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150만원입니다. 추가해가지고 이거 오늘 갭으로 떴다가 놀렸는데요. 100만원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추가 매수하고 100만원 맞추고 마지막 50만원까지 해서 15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걸로 잡은 건 또 왜 그랬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뉴스 나오면 현대에버다임이나 데모하고 도하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주로 움직이는데요. 이 중에서 데모는 지금 좀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려가지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얘가 대장격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너무 높은 것 같아가지고 현대에버다임 쪽으로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요건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두바이에 뭐 어쩌고 저쩌고 사업소 뭐 이런 쪽의 뉴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 종목 분산 안 하고 그쪽 테마에 좀 강해 보이는 쪽으로 하나로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현대에버다임에다가 15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잡고, 히림은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손절했다가 오늘 다시 30만원치 다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시간에서 또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현상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 손절하면 올라가고, 올라갈 때 사면 내일 또 내려갈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역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대장인 것 같아서 30만원만 한번 잡아봤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퍼스텍은 다시 잡았고요. 한일단전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그 방산 쪽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한일단조하고 퍼스텍 이렇게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퍼스텍은 제가 이걸 어제 왜 팔아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원래 잡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지뢰 제거 이쪽으로 해가지고 잡았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제가 그걸 까먹어버렸습니다. 까먹고 그냥 내려가길래 팔아버렸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크라이나 뭐 그 정전 뉴스 나오면 이게 또 얘가 또 지뢰 제거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다시 또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팔고 사고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2주를 마무리했고요. 제가 하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황당하게 지금 계속 뭡니까, 주력도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고,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하는데, 위에서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고 빠졌을 때 손절하고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방법 못 찾으면 답이 없죠.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해가지고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고요. 기타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대충 이 정도고, 오늘은 시장이 뭐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막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따라가다가 아이송할 때 지수가 뭐 이렇게 조금씩 움직였을 때는 이제 열심히 잃지 않고 따라다니다가 그냥 확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때 그때 풀배팅을 한번 질러가지고 그냥 한 방 팍 먹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